9연타석 안타를 뽑아내고 있는 9번 이병규 선수입니다. 손민환과 이병규의 맞대결. 1구 잡아당겼습니다. 우측 안타입니다. 새로운 기록이 만들어졌습니다. 10연타석 안타의 기록에 성공한 9번 이병규 선수입니다. (1980년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는 800m 육상부로 활약 중이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임에도 뛰어난 근성을 자랑했던 소년의 질주는 나름의 큰 꿈을 키워갔으나 학교 육상부가 없어짐에 따라 막을 내려야 했습니다. 슬픔에 빠져있던 찰나 학교 야구부의 감독님이 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발이 빠르고 운동신경이 좋았던 그를 낚아챈 일종의 캐스팅이었죠. 이것이 바로 적토마 야구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다소 늦은 시기에 야구를 시작했지만 그의 성장세는 비범했습니다. 그는 서대문 중학교를 거쳐 장충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당시 장충고는 상대적으로 열세에 속하여 대회에서 그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병규는 다재다능한 능력을 인정받아 스카우터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성장세처럼 키도 빠르게 컸는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170이 넘지 않던 키가 고등학교에는 185cm까지 자라났습니다. 이런 그를 보고 특히나 LG 트윈스 구단에서 관심을 표했지만 그는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좀 더 성장하길 바랬고 무엇보다 국가대표에서의 무대를 먼저 밟고 싶었던 이병규는 단국대학교로 들어가 최고의 선수로 거듭나게 되었죠. 그는 1994년 4월 6일 경남대와의 경기에서 3회 만루 홈런, 5회 솔로 홈런을 쏘아올리는 등 5타수 5안타 11타점으로 프로야구 초대 홈런왕 김봉현이 세웠던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이윽고 1996년에는 조인성을 제치고 아마야구 MVP에 올랐고 애틀랜타 올림픽 야구대표팀으로 선정되는 등 그의 진가를 널리 알릴 수 있었죠. 준수한 외야수비, 출중했던 좌타석에서의 타격은 그에게 한국의 이치로라는 수식어를 안겼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을 연고지로 한 오비와 LG 모두 그를 원할 수밖에 없었죠. 승자는 주사위 싸움에서 이겼던 LG였습니다. 그렇게 이병규는 줄무늬 유니폼을 입으며 프로에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팀은 그에게 역대 야수 최고액인 계약금 4억 6천만 원을 안겨주었고 팬들은 마치 이치로가 입단한 것처럼 공수에서 폭발적인 활약을 기대했습니다. 1990년대 LG 트윈스는 두 차례나 우승을 경험했지만 우승 직후 다소 힘을 잃으며 7위까지 떨어져 있었기에 슈퍼루키인 이병규에게 강팀의 재건을 바라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시선들은 그에게 압박이 될 법도 했지만 그의 재능은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데뷔 전이었던 4월 12일 쌍방울 경기에선 침묵했지만 곧바로 4타수 2안타, 4타수 3안타, 5타수 2안타, 5타수 3안타 등 그의 타격 능력을 여지없이 과시했습니다. 클린업 타선인 5번 타선에 배치되어 팀의 공격을 이끌었고 그의 활약에 힘입어 팀은 정규 시즌 2위로 올라설 수 있었죠. 데뷔 첫 해 126경기를 뛰며 3할이 넘는 타율과 23개의 도루 그리고 31개의 2루타는 신인왕과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슈퍼루키 이병규는 본인에게 쏠린 시선과 기대를 곧바로 실현시켰습니다. 한국의 이치로라는 명성을 입증했고 팀의 반등도 이끌 수 있었죠. 그의 데뷔 시즌은 슈퍼스타의 탄생을 알린 시작이었습니다. 신드롬이었던 1997년에 비해 2년차는 다소 주춤했습니다. 2년차 징크스가 걸린 탓인지 타율이 2할 7푼대로 떨어졌죠. 그러나 30개가 넘는 2루타를 기록했고 그해 방콕 아시안게임 대표로 출전하여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차인 1999년 기량은 완전히 만개했습니다. 그는 최상급의 타구 판단 속도와 강인한 어깨로 출중한 중견수 수비를 보여줬고 무엇보다 타격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개막 후 네 번째 경기인 하나와의 경기, 그는 3회 투런 홈런 그리고 6회와 8회에도 연달아 투런 홈런을 장식하며 3홈런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그는 전례 없던 장타력을 뽐냈고 육상부 출신인 것을 입증하듯 여러 차례 베이스도 훔치며 전천후의 활약을 이어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6월 19일에는 역대 최소 경기인 64경기 만에 100안타를 돌파하며 200안타의 고지를 넘보기도 했죠. 그해 최종 기록은 131경기 출전, 리그 2등이었던 3할 4푼 9리의 타율과 192개의 안타, 그리고 당시 최다 타의 기록이었던 2루타 43개를 때려냈고 30홈런 30도루를 기록하며 외야수 골든글러브 수상에 성공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잠실구장을 홈으로 사용하며 30-30을 달성한 선수는 이병규가 유일한데 더 많은 힘을 요구하면서도 빠른 발을 동시에 지녔던 그의 능력은 앞으로도 깨지기 어려운 기록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선수로 자리 잡은 이병규는 팬들에게 슈퍼스타 그 이상이었습니다. 2000년 올스타 인기투표에서 그는 양대리그 통틀어 압도적인 1등으로 선정되었고 적토마라는 칭호를 얻으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죠. 그의 검붉은 피부와 폭발적인 운동신경은 삼국지 관우의 명마를 연상시키며 질주를
기술을 이어나갔습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리그에서 가장 많은 안타를 때린 이는 이병규였습니다. 그는 매번 3할이 넘는 타율, 뛰어난 장타력을 보여주며 3회 연속 골든글러브를 수상할 수 있었죠. 그는 1번과 3번을 번갈아가며 출전했는데 리드오프와 클린업 타선에서 모두 최상급의 타격을 자랑했습니다. 특히나 괜히 한국의 이치로라고 불리는 것이 아닌 그와 대적할 만한 컨택을 자랑했는데 그는 몸쪽, 바깥쪽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략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빠른 배트 스피드와 간결한 스윙 메커니즘, 그리고 효율적인 레그킥이 어우러져 상당히 큰 히팅존을 형성할 수 있었고 어중간한 볼도 웬만해서는 안타로 연결하는 등 그의 타격은 정말 묘기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2001년에 들어 LG의 지휘봉을 잡았던 김성근 감독은 그의 타격 능력을 굉장히 높게 샀는데 타격을 잘하고 싶은 선수들은 이병규의 스윙을 배워야 한다. 이병규의 존은 리그에서 가장 넓으며 약점이 없는 타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병규는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라고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죠. 그는 리그에서의 활약뿐 아니라 1999년 서울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 2000년 시드니 올림픽,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그의 진가를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종횡무진이 계속될 것만 같았지만 2003년 선수 활동을 위협할 정도로 큰 부상이 그를 덮치고 말았죠. 2003년에 들어 이병규는 4번 타자로 낙점되며 남다른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5월 29일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땅볼을 친 뒤 전력 질주를 하다가 왼발 무릎 뒤쪽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고 그는 곧바로 쓰러졌습니다. 빠르게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들려온 얘기는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즌은 강제 마감되었고 그의 복귀 또한 불투명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그의 부상이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아닌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점에서 재활이 쉽지 않을 것이고 복귀하더라도 예전 같은 활약을 선보이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병규는 그 예상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팀은 그가 이탈하자 하위권을 기록했고 팬들은 그의 복귀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원에 응답하듯 2004년 재활에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시범 경기서부터 큼지막한 홈런을 장식하며 부활을 예고한 것이죠. 그는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구를 하지 못해 힘들었고 무엇보다 팀의 분위기가 떨어진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다. 작년에 뛰지 못한 만큼 팀의 분위기를 이끌고 싶다. 어느덧 팀 내 베테랑 타자가 된 이병규는 팀을 이끌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성공적인 재활을 해냈습니다. 부상의 여파로 인해 도루게스는 다소 줄었지만 그를 제외한 모든 타격 부문에서 완벽히 부활할 수 있었죠. 그는 다시 1번과 3번 그리고 4번 타자를 오가며 활약했고 3할이 넘는 타율을 회복했습니다. 2004년 3할 2푼 3리의 타율로 외야수 골든글러브를 탈환, 그리고 2005년에도 연속 수상하면서 큰 난관에도 그는 적토마의 모습을 되찾았죠. 베테랑의 이병규는 단순한 에이스 타자를 넘어 팀을 바치는 버팀목이었습니다. LG는 1990년대의 위력을 다소 잃으면서 리빌딩의 실패와 연이은 사령탑의 경질로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그 안에서도 이병규는 주장직을 맡으며 선수들을 다독였고 조금이라도 승리를 위한 분위기를 만들며 힘썼습니다. 특히 팀이 연패하면 선수 여럿이 머리를 밀면서 팬들에게 투혼을 보여주었죠. 지금에선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당대에는 떠나려는 잠실 팬들을 조금이나마 잡을 수 있었습니다. 부상의 난간을 극복하고 팀의 심장이었던 그는 이제 더 큰 무대에서의 도전을 이어나갔습니다. 일본에서도 통할 타자다. 공을 맞히는 능력이 뛰어나 일본 투수들을 상대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는 1999년 한일 슈퍼게임에서 호시노 세니치 감독이 그를 보고 남긴 말입니다. 1990년대부터 LG와 자매구단 사이였던 주니치 드래곤즈는 옛날부터 이병규를 주목해왔습니다. 특히 그는 국제대회에서 항상 뛰어난 활약을 선보였고 일본만 만나면 뜨거운 타격감을 보였기에 그가 FA로 풀리던 2006년 공식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어느덧 30 중반이었고 십자인대 부상 이후 도르게스와 수비 범위가 줄어들었다는 리스크가 있었지만 주니치가 그를 원했던 이유는 오로지 최정상급의 컨택 능력이었습니다. 그가 부상에서 막 복귀했을 때 주니치와의 연습 경기에서 안타를 친 모습을 보고 그의 건재함을 확인한 것이죠. 3년간 연봉 약 8억 원에 계약했고 일본 언론에서는 그를 한국의 이치로라 소개하며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실제로 그에게 맡겨진 역할은 주니치의 간판 타자였던 후쿠도메 코스케의 빈자리를 메꾸는 것이었기에 그를 향한 신뢰가 얼마나 두터웠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3년간의 여정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병규는 더 높이 평가되는 일본 투수들을 상대로 고전한 것이죠. 그가 좋은 컨택 능력을 앞세워 남들보다 스트라이크 존이 넓다는 것을 파악한 NPB의 투수들은 더 많은 변화구 구사율을 가져갔고, 그로 인해 이병규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첫해 2할 6분 1리의 타율과 개인 첫 세자릿수 삼진을 당했고, 해가 거듭될수록 타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2009년이 끝나자 그는 재계약에 실패하며 다시 한국으로 복귀해야 했죠. 그의 일본 도전은 100% 실패라 여겨질 수 있지만 나름의 수확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병규의 커리어 속 유일한 우승을 경험했다는 것인데, 2007년 그는 일본의 최종 시리즈인 클라이맥스 시리즈에서 홈런 3개와 11타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53년 만의 우승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듬해인 2008년에는 16개에 달하는 홈런도 때려놨기에 나름의 타격감도 보여줄 수 있었죠. 당시를 회상하는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은 좋았던 기억밖에 없다. 34살이라는 나이에 운이 좋아 도전할 수 있었고, 새로운 야구를 보았다. 관리하는 방법, 운동하는 방법, 특히 야구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 빨리 한국에 복귀해서 LG의 젊은 선수들에게 공유하고 싶다. 그에게는 이제 새로운 사명이 있었습니다. 2010년 1월 8일 원 소속팀인 LG의 복귀를 알리며 그는 팀의 암흑기를 끝낼 순간을 서서히 앞당기고 있었죠. 이병규가 다시 줄무늬 유니폼을 입은 건 팬들에게 상당한 희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LG는 연이어 힘든 나날을 보냈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병규는 복귀와 동시에 133경기 모두 이긴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 많은 사랑을 주신 팬들에게 꼭 보답하고 싶다. 라고 말하며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도 나이를 먹은 탓인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율 3할을 넘지 못하며 다소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고, 팀 또한 쉽게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당시 팀 외야에는 이대형, 박용택, 이태근, 이진영이 있었기에 안 그래도 포화였던 외야진에 합류하여 더 혼란을 주었다는 비난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에게 팀의 재건을 바랬던 팬들도 기대를 하나둘씩 접으며 그의 복귀를 단지 은퇴 준비의 수순으로 여기기 시작했죠. 2011년과 2012년에도 팀은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어느덧 LG는 가을 야구를 못 간 지 10년이 되었고 90년대 강팀 면모는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병규는 3할의 타율을 회복했지만 수비에서의 가치가 떨어졌고 타율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 타격 생산력을 잃어갔습니다. 어느덧 불혹의 나이를 마주한 이병규는 2013년을 마지막이라 여겼습니다. 보통 같으면 그저 은퇴 준비로 흘려보낼 법도 했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팀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사명을 절대 잊지 않았죠. 그는 2012년에 이어 다시 주장직을 맡았고 시즌 전 캠프에서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하루에 1000번이 넘는 스윙을 하며 타격감을 찾고자 노력했고 전지훈련 도중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음에도 그는 빠르게 재활하며 팀에 복귀했습니다. 이는 노장 선수에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기자는 그를 찾아 현재 몸 상태와 은퇴에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 이병규에게서 나온 대답은 오로지 팀을 향해 있었습니다. 몸은 많이 좋아졌다. 10년 동안 가을 잔치에 합류하지 못해 팬들께 너무 죄송하다. 기량은 예전만 못하지만 마지막까지 팀이 4강에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시즌이 시작되자 그 포부가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5월부터 팀에 합류한 그는 곧바로 3할 7분 1리의 타율을 선보이며 팀의 신바람 야구를 이끌었습니다. 그를 필두로 박용택, 이진영, 정성훈 등의 베테랑이 진면모를 과시했고 팀은 암흑기를 끝내기 위해 똘똘 뭉쳤습니다. 특히 2013년 이병규의 여름은 그 누구보다도 뜨거웠습니다. 그는 7월 5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1회 자전 적시 1루타, 3회 3런 홈런, 5회 2루타, 그리고 7회 3루타를 때려내며 KBO 역대 최고령 사이클링 히트를 완성했습니다. 더욱 울림을 주었던 것은 마지막 3루타를 기록할 때 질주 도중 햄스트링에서 통증이 발생했지만 이를 극복하고 완성한 불굴의 기록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이클링 히트는 또 하나의 기록과도 이어졌는데 바로 한국 프로야구 첫 10연타석 안타 기록이 탄생한 것이죠. 그는 7월 3일 하나전을 시작하여 7월 10일 첫 타석까지 연이어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떨어지는 공과 높은 쪽 공에 상관없이 좌우 골고루 타구를 보내며 대기록을 완성했습니다. 남들은 은퇴하고도 남을 나이였지만 적토마의 질주는 계속됐습니다. 그는 2013년 3할 4푼 8리의 타율로 최고령 타격왕에 올랐고 98경기를 뛰며 74개의 많은 타점으로 팀을 도왔습니다. 그해 지명타자 골든글러브는 그의 몫이었고 팀은 정규 시즌 2위로 마치며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가을 야구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팀은 플레이오프에서 다소 힘을 못 썼고 그 후에 이병규는 에이징 커브를 직면하여 은퇴의 길을 밟았지만 그가 팀을 위해 쌓았던 헌신은 LG 팬들에게 깊게 새겨졌습니다. 그는 LG를 대표했던 슈퍼스타였고 팀의 심장과도 같았습니다. 그가 없는 팀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팬들은 그를 사랑했죠.
이윽고 2016년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10월 8일 그는 대타로 나서며 선수로서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그를 향한 응원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동안의 추억을 목소리에 담아내듯이 팬들은 목 놓아 응원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병규는 마지막 타석에서도 안타를 기록하며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할 수 있었죠. 그렇게 LG 트윈스의 두 번째 영구 결번을 남기며 화려했던 적토마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한국 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우승 없이 영구 결번을 탈 수 있었던 이병규 선수. 그가 팀을 위해 쌓았던 헌신은 우승과도 필적할 수 있었고 90년대 제국이라 불렸던 LG 트윈스 그리고 다시 강팀으로 이어지기까지 암흑기를 버텨냈던 그는 팀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위상과 업적이 길이 기억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